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에 제가 좀 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제가 저희 샵을 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네요. 하다 보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요점이 뭐였냐면 에스테틱 샵에서 가격을 낮추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뇌에서는 싼 게 빚이 떠. 그쵸?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 그리고 비싼 건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너무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틱도 마찬가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노동이잖아요. 근데 노동의 대가가 서양에서는 사실 굉장히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 에스테틱을 배우고 왔는데 참 되게 의사와 약사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 이렇게 대우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보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왜냐면 원장님이나 그러니까 지식적인 기반이 너무 약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활고에서 여성의 이렇게 창업자들이 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마사지 테크닉 위주로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에스테틱 쪽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외국에서도 배워오시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나이가 들도록 배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대학에서도 많이 지금 인력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전문가다운 대우를 받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고객들은 거기까지 안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도 이렇게 터부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이제 에스테틱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지적으로 또 높아져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깎아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뭐 3만 원은 정말 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노동에 대한 그 페이를 굉장히 높게 치고 있거든요. 기술자 특히.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장님들도 자부심을 좀 갖고 절대 한 시간에 3만 원짜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그렇다고 보면 이 얼마나 싼 제품을 사용을 하길래 그쵸?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쵸? 꺼즈나 뭐 팩이나 뭐 이런 들어가는 이제 원료나 자료들이 그쵸? 재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우리가 1시간이면 60분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는 아주 이제 미니멈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서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어져 있지만 그게 뭐 회원일수록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임대료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가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원장님들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싼 거는 비지떡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싼데 어떻게 가격을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싼데 어떻게 좋은 제품을 써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절대 가격을 싼 거를
가격을 낮추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뭐야? 고객은 싼 게 비지떡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비싼 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명심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되겠죠. 그건 그거 질적인 수준은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팅을 허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팅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 소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팅을 잘 해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세뇌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세뇌를 이용하다 스위치를 누르면 고객은 결제를 한다. 자, 일관성의 법칙. 우리 인간의 세뇌 패턴 중에 일관성 유지라는 패턴에 대한 것을 역이용해서 고객과의 상담 스크립트에 조금의 힌트를 줄 수 있도록 썰을 풀어본다. 일단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다. 경마장에서 막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서 재미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단 베팅을 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말의 우승 가능성을 베팅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말의 우승 가능성의 변화가 거의 없다. 똑같은 경마장 환경에 똑같은 트랙을 달리는 똑같은 말일 뿐이다. 그러나 막건을 구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똑같은 말의 우승 기대치와 전망이 급격히 높아진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멍청하고 극적인 변화의 예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사업 아이템, 심지어 우리의 목표나 꿈마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정착되어 적용되고 있는 셀프 설득이라는 도구이다. 셀프 설득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행동을 조정한다. 바로 자신이 이미 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이다. 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은 타인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려는 부분도 크게 차지한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압박감을 스스로 받게 된다. 그 압박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있고 당연히 그 결정으로 내 기분은 좋아지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묘사한 여자들이 명품백을 사는 것과 남자들이 돈을 벌면 외제차를 사고 스스로들 합리적 소비라고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다.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시대의 여건이나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미련하게 시간과 돈을 허비해 가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에도 계속 사업장을 꾸려가는 이유도 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위태롭지만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부류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행복하다. 일단 어려운 선택을 내리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는 이 습성은 경마장에서 막건을 산 사람들 정보를 듣고 하락하는 주식을 계속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신념은 이미 내린 결정이나 혹은 이미 저지른 행동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려는 매번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 에스테틱 업계는 현재 세대 교체 중이다. 에스테틱 제품 유통사, 교육업체 등 전부 과거 주먹구구식의 경영, 사실 나는 장사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로 세대 교체가 될 예정이다.
최근 약 10년간 시장이 발전, 특히 매출이 미비했던 것은 세대교체 시점에 기존의 경영자들의 마인드와 경영 형태가 고인물 상태 그대로 회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단순히 눈앞의 이윤만 보려 하는 장사만 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 자체가 되질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도 눈앞의 이윤 갈망 때문에 고인물만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업체나 경영주들은 높은 소비자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끌려가기만 한다. 하다가 시장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그런 업체는 멀리 하길 바란다. 그것이 그 업체를 그리고 시장을 위한 길이다. 사실 고객의 일관성의 심리를 이용한 티켓팅, 상품 판매에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장에 대한 쓴소리를 하게 되었다. 이 일관성이 작용되는 심리는 사실 위에 미련한 경영과 같이 잘만 사용하면 본인 사업에 이로운 큰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악용한다면 크게 호구당할 수도 있는 도구이다. 정말 유능한 영업인 매번 고매출을 달성하는 홈쇼핑 쇼호스트, A급 강연자들 모두 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다. 또한 내 칼럼과 책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들으면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몰입하게 되고 실제로 행동이 바뀌고 그로 인해 수익 창출까지 나오는 것이다. 네. 저도 이 책을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장 소장님이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이 소비자의 심리, 사람의 심리, 또 뇌 구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나 보다. 거기에 대해서 책을 또 많이 읽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결국은 이렇게 맨투맨,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지 저희가 제품도 팔고 우리가 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전쟁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맞닿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터부시 여겼죠, 사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이 사실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고객의 심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 피부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에 대한 안 좋은 피부의 기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당신의 피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득형인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으나 고객의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결국은 고객의 주머니에서 매출과 상관되는 거는 고객의 심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장님들이 장인인 거죠. 장인인데 정말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도 많고 하는데 이게 돈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브레인, 머리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한 번에 끝이지 말고 계속 이렇게 곱씹어서 좀 이걸 방송을 듣던지 아니면은 책을 읽어보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심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장 소장님이 어떻게 안 좋은 소리, 큰 소리 또는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심리를 알다 보니까 매출을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은 매출도 이렇게 일으키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